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예비후보자 등록이 11월 9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2022년 1월 31일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사퇴, 사망 등으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10월 29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2021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 결선을 개최했습니다. 예선과 본선을 거친 고등부 3팀과 대학부 4팀이 참가한 결선에서는 고등부는 셀비어 팀이, 대학부는 별마당 팀이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실시되는 양대 선거를 대비해 선거 안내센터를 확대 운영합니다. 이는 수요자 중심의 정확한 선거 정보 제공으로 대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인데 5개 팀으로 확대 편성하여 전화와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각종 질의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11월 5일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전문위원과 학계, 언론계 등 전문가 등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주제 발표와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내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022년 1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됩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11월 9일부터 시작되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내년 3월 9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11월 9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2022년 1월 31일까지 당선 무효, 사직, 사퇴, 사망 등으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어 예비후보자 등록을 제외한 나머지 일정은 대통령 선거의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선거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갑선거구, 경기도 안성시 선거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선거구 모두 4곳입니다. 해당 지역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 이전 30일인 2022년 2월 7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 이전 120일인 11월 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우편 발송,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의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 및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해당 지역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문의하면 됩니다. 지난 10월 29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2021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 결선을 개최했습니다. 예선과 본선을 거친 고등부 3팀과 대학부 4팀이 참가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창설 이듬해인 2005년부터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해 매년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017년 민주화 30주년을 맞이해서 전국 고등학생 토론대회를 신설하면서 2018년부터는 이 두 대회를 통칭해서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라는 대회명으로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29일 OBS 경인TV 스튜디오에서 2021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 결선을 개최했습니다. 2021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 결선에는 예선과 본선을 거친 고등부 3팀과 대학부 4팀이 참가했는데요.
고등부는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로 하향하여야 한다를 논제로 리그전 방식으로 진행됐고 대상은 셀비어 팀이 차지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로 하향하여야 한다를 논제로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 대학부에서는 별마당 팀이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대상팀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과 함께 상금이 수여됐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미래 유권자인 청소년들이 선거 정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져 주권의식이 함양되고 올바른 토론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3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6월에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양대 선거를 대비해 선거 안내센터를 확대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기존의 선거안내센터를 확대 운영합니다. 이번 선거안내센터의 확대 운영은 선거안내 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규 안내 체제를 구축하고 법규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확한 선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된 건데요. 1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일까지 7개월 동안 전화 3개 팀, 인터넷 2개 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매체별 전담 체제로 운영됩니다. 대통령 선거 및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된 내용 외에도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과 관련한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규 포털에서 인터넷으로 질의하면 됩니다. 한편 선거안내센터는 정치인, 유권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외에도 주기적으로 정치관계법 안내 자료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똑똑한 선거법 알림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선거법 알림이든 다양하고 유용한 선거정보 콘텐츠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아볼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선거법규 포털 홈페이지 배너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지난 11월 5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와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지난 11월 5일 관악청사 회의실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전문위원 등의 참여로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문위원과 학계, 언론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 세미나는 주도권 토론 도입, 시간 총량제 자유토론 방식의 개선 방안 등 대선 후보자 공약 및 자질 검증 강화를 위한 주제 및 토론 방식, 스탠딩, 정책 검증 PPT 활용 방안, 타이머 화면 노출 등 토론회의 역동성 강화를 위한 토론 진행 방안, 국민 인터뷰 영상, 국민 질문 선정 활용 등 토론회의 국민 참여 및 관심 제고 방안 등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각 주제별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문위원의 발표와 학계, 언론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토론 후 종합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정치관계법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이것이 궁금하답니다. 오늘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 이소민 리포터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제한 금지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선거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볼까요? 먼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방선거에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에서 미성년자인지의 여부는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선거일에 선거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미성년자라면 할 수 없습니다.
선거권이 없는 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요. 구체적으로 선거일 현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선거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나 선거비용 관련 위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그 재임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수뢰, 알선수뢰 등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선거법에 정해진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도 선거권이 없으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외에 정무직 공무원은 당원이 될 수 있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려면 일정 기간 전에 사직해야 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금 임원, 농협, 수협, 산림조합, 여변초 생산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바르게 살기,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대표자와 상근 임직원 등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공무원이나 각급 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등의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 좀비속인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2년 2월 선상투표가 도입되면서 선상투표 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 추가되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제 확실히 아셨나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투표참관인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선거월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집트의 선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세계는 아주 넓고 그만큼 다양한 국가가 존재하죠. 그리고 나라별로 선거 문화도 독특하고 이색적인데요. 보통 우리가 떠올리는 정당의 기호, 명칭과 후보자 이름으로만 구성된 투표용지가 아니라 정말로 후보자의 얼굴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선거월드, 오늘은 이집트로 가보겠습니다. 찬란한 고대 문명을 자랑하는 이집트. 이집트의 선거 문화는 과연 어떨까요? 이집트의 투표용지엔 아주 이색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후보자들의 얼굴 사진이 투표용지에 인쇄되어 있다는 거죠. 특히 후보자의 사진 옆에 알록달록 예쁜 그림까지 함께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예쁜 투표용지 하면 이집트의 투표용지를 말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일단 투표용지를 받아보면 눈이 지루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예쁜 투표용지 이집트에만 있냐고요? 아닙니다. 유럽 국가에서도 이러한 투표용지를 찾을 수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아일랜드의 교육 수준, 특히 아일랜드는 전 세계적으로 낮은 문맹률을 자랑하는데요. 이러한 아일랜드도 투표용지에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유권자의 요구 때문이었는데요.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에 후보자들의 사진을 넣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터키, 대만의 투표용지에도 후보자들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사진이 인쇄된 투표용지, 글을 읽지 못하는 유권자들에게는 후보자들을 쉽게 알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하지만요.
한편으로는 이미지 선거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미지 선거란 정책이나 후보의 우수성을 알리기보다는 유권자의 감성에 호소하는 선거를 말하는데요. 사진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사용하면 사진으로 인해 특정 후보가 유리해지거나 불리해질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죠. 그리고 사진이 들어간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겠죠. 유권자 모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노력. 각 나라들의 다양한 투표용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지금까지 선거월드였습니다. Three, two, one.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7월 12일부터 내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명함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내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외 부재자 신고는 서면이나 우편, 전자우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등에서 신고할 수 있는데요. 2022년 1월 8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1월 14일까지 선거와 민주주의 가치를 주제로 시청자가 만드는 깨알 영상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공모전은 깨알 영상 공모전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되는데요. 대상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과 200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됩니다. 선거연수원이 202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오는 12월 10일까지 찾아가는 국민소통 선거 정치 강연을 운영합니다. 찾아가는 국민소통 선거 정치 강연은 나의 소중한 한 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강연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은 선거연수원이나 중앙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선거방송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1시 10분과 밤 11시에 TV 선거법 특강을 방송합니다. 엄선된 직원 강사 8명이 공직선거법 내용을 조문별로 쉽게 알려주는 TV 선거법 특강은 선거 행정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선거법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TV 선거법 특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